만만하게 보이면은 안 좋죠. 근데 만만하게 보이면 안 좋은 이유는 실제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실제 안 만만한데 만만해 보이는 건 사실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평가하고 만만하게 봐. 그건 매우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 주식이 핫하죠.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대치를 논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뭐 요즘 주식이 워낙에 핫하니까 좀 비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도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칼을 갈고 닦는 동안 아직 내 무기가 완성이 안 됐어. 시간이나 환경이 아직 나한테 완전히 때가 아니야. 나한테 쏟아지는 느낌이 없어 아직. 그럴 때는요. 상대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좋아요. 조용하게 상대를 관찰하고 맞춰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고 강화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강화합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훨씬 낫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공격 의지를 내비치게 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인데 그 주변에서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저기가 이상하다. 저 회사가 이상하다. 저 집단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조직이 이상하다. 저 팀이 이상하다. 공격의 의지를 내비치게 되면 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의 난이도를 스스로 올리는 짓이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요. 그냥 계속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준비사항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승리하기가 더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더 강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은요, 상대를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대가 쉬고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거기서 자, 우리 조직은 아니면 우리 팀은 아니면 나는 노력하고 준비하고 칼을 가는 것이 중요한 문화예요. 상대의 조직은요, 그것을 하는 게 병신인 것처럼 만드는 문화예요. 근데 얘네가 우리를 만만하게 봐. 너무 신나지 않아요? 과하지옥이라는 고사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신 장군에 대한 얘기인데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순간의 모욕을 참을 줄 안다는 얘기죠. 과하지옥이 그 뜻대로 풀면 이런 거래요. 가랑이 아래를 기어가는 치욕. 옛날에 중국 한나라에 한신이라는 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군이 어렸을 때 동네 불량배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가 용기가 있으면은 그 칼로 나를 찔러봐. 찔러봐. 근데 너 못하겠으면은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찌르던지 아니면 밑으로 기어가던지. 너 한번 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찔렀어요? 아니, 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 불량배 가랑이 밑을 기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비웃었죠.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악플도 달았을 거예요. 저 새끼가 기어가네. 근데 그 한신은요, 훗날에 유방을 도와서 천하제패를 하는 대장군이 됐죠. 뭐예요? 지금 당장의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보다 인생 전체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무조건 굴욕을 참으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수그리거나 수치를 참는 거는 이 상황에 맞지 않죠. 내가 목적과 실력이 있어. 근데 이 목적과 실력을 방해받을까봐 안으로 때가 오기 전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한신이 겁쟁이라서 참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칼부림이 난다는 사건이 내 인생 큰 목표에 가치도 없고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은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를 정복하려면, 이기려면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래 자기가 있잖아요. 원래 자기. 근데 그거를 일부러 허세를 만들고 말투를 연기해가지고 그런 거를 말투를 배워서 고평가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실제 외부에서 봤을 때 더 작아 보이는 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빵!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강한 부분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처럼 보여주는 게 더 좋죠. 내가 그 부분에서 진짜 강해요? 그러면 그것이 약점인 것처럼 숨기는 게, 그러면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되치기가 된단 말이에요.
외부로 목표를 말하고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동양석 정서에 좀 안 맞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원술이라는 사람 아나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자기가 황제임을 칭하고 황제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황제라고 믿었습니다. 황제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그거의 말로는 어땠어요? 비참했단 말이에요. 동탁도 거의 황제를 참칭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반동탁 연맹이 결성돼 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을. 조조는요 스스로 황제를 칭하지 않고 헌제를 오히려,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 헌제를 옹이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압박해서 내 입으로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추대해서 황제가 되도록,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게 동탁 원술과 조조의 차이죠. 조조는 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결과를 아무것도 모를 때는 허세와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리더로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실제 실력이 그 주장에 못 미친다는 것이 탄로 나는 순간에 내부적으로도요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과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도 처음에는 허세랑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리더로 대우를 받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아, 그거 내가 알아. 그거 나 따라와. 내가 할게. 리더로 대우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그들의 실제 실력이 말한 거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탄로 나는 순간 조직원들이 뭔 짓을 하냐면 그 원래 가만히 있던 사람보다 그 사람한테 훨씬 더 가혹한 사회적 징벌을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사람을 그룹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만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조조처럼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황제라고 칭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타인의 타겟이 되는 게 피해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회가 아니면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게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준비를 한다면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카운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좀 알죠. 스타를 하는데 내가 패스트 럴커를 준비합니다. 근데 나 패스트 럴커 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걸리지. 나 생더블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싸울 생각이 아니면 공격하지 않는다. 이길 상황이 아니면 싸워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격을, 그러니까 형식은 스스로 칭하지 않고 칭해지도록 만든다. 이게 한 5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회가 아니면 고개를 들지 않는다. 두 번째, 준비를 한다면 알리지 않는다. 세 번째, 싸울 생각이 아니면 공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길 상황이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격을 스스로 칭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 사실 유튜브를 보는데도 이런 걸 본다는 건 여러분들 야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도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 거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채널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야망이 강한 편입니다. 그럴수록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숨겨야 돼요. 때가 나한테 있지 않으면은 야망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야망이 드러날까? 그 몸가짐을 하고. 그게 언더독.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강자예요. 주변에 다 내 편이야. 그럼 말할수록 도와줄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죠. 근데 흑수저 세계에서는요. 말하잖아요. 도와줘요 아니면 그 새끼 나락 보내려고 그래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람은 말을 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위의 세계는 어떤 줄 알아요? 위의 사람들은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올까 봐 스크럼을 짰어. 그래서 나 이거 해보려고. 그럼 서로 도와줘요. 못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오프라인 세상에서 내가 좀 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 댓글 쓰잖아요. 달라요. 그게 서로를 더 벌어지게 만들어. 여기서 이 아사리판에서 누군가가 기어 올라가려 그러면 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하위에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는 스크럼을 짜고 뜻이 모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올라가려 그러는 사람들 밑에서 지금 난리야. 그거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야망이 준비되지 않은 야망은요. 그게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목표를 미리 말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뉴욕대 심리학과 피터 골위처 교수가 이 실험을 했대요. 2009년에 법학도랑 의대생 대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한 그룹은요, 자신의 장기 목표, 예를 들어서 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판례를 읽겠다. 그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그룹은요, 마음속에 품게 했어요. 속으로 간직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들한테 목표와 관련된 실제 과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포기했냐 봤더니까 이거를 공개한 그룹이 먼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목표를 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순간에 이미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 말하고 나는 이런 걸 할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거를 반 정도는 이룬 것 같은 가짜 성취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취의 시점,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성취의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한 시점이에요. 이 기간을 가는 것이 더 고통이라는. 그때까지는 뭐예요? 내가 가짜 얻은 성취감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가짜 성취감인데 그것이 실제 성취. 내가 5 정도의 가짜 성취를 당장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은 어때? 이 가는 과정.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속도와 실제 현실화하는 과정이 이게 너무 길단 말이에요. 목표만 말해도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표만 말해도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과대평가하게 되고 실제 필요한 현실 세계의 노력의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B그룹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내가 목표도 말 안 하고 만만하게 보이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거 전제가 있죠. 실제로는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강력함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환경, 상황, 인간관계 대부분의 요소가 나한테 왔어. 이게 우호적이야.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가지고 경쟁자들이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툼이 비등비등해, 경쟁 관계인데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와, 이거 싸우면 비등비등하겠다. 근데 서로 치명상을 입혀. 그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던 삼자가 어부지리로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선은 뭐예요? 비등비등해? 그럼 둘이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등비등하면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연합해버린다.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곳들의 최고 전략은 뭐예요? 애매한 사람들, 애매한 대상, 그들의 최고 전략은 뭐예요? 비등비등한 것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애매한 것들의 최상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매한 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 다툼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여유롭게 만만하게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별탈 없이 성공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과정에서 떠드는 것보다 내가 이루었어. 그 결과는 어차피 새어나가게 돼요. 내가 이미 이루었을 때는 공격을 당했을 때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걸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알려고 그 간첩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현대사회의 간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보. 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찰. 그 사실을 이제 경쟁자가 결과를 들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저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무 그게 없이 진행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제가 언제 저렇게 돼 있지? 제가 언제 저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단기적인 경쟁과 마찰을 피하는 방법이죠. 상대가 위화감이 들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만만하면 좋은 점이 있죠. 만만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만만한 상대에게는 속내를 잘 드러냅니다. 보통 사회생활 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떠나서 그 사람 기저에 있는 실제 모습을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위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지금이 무슨 계급 있는 사회는 아니죠. 근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데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저는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운이 좋게도 또 인터뷰하고 하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위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기저를 드러내지 않아요. 밑에는 그게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막 다 자기 속을 드러내고 사는데 그건 지금 일단은 거기에서는 아예 그냥 닥치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게 나아요. 아닌데 내 주변은 다 화내고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쌍욕받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위치를 내가 알게 된 거야.
나 닥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뭐 하고 지금 나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올라가면 괜찮은 세상이 있다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기저에 있는 실제 모습을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니게 돼요. 근데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기회가 많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나 목표, 목적,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한 고리,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경쟁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한테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아요. 또 사업 기회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터나 기록에 접근할 때 저런 애가 쟤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게 프리패스가 돼요. 쟤는 나가서 너 마음대로 해. 만만하게 보니까 저런 애가 뭘 알겠어. 저런 거는 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쟤나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에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가진 거와 다르게 실제로 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실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물질적인 가짐이 아니라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그 기둥이 없고 갈고 닦고 있는 것도 없고 준비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그건 무서운 일이죠.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만만한 거죠. 근데 내가 안에 다 그렇게 수율이 좋아. 꽉 찼어. 가을 대게예요.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만만하게 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한다면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속으로 칼을 더욱더 날카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그 시간을 갖고 싶어도 갖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에게 들키지 않은 채로 주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무기를 키우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를 알려고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원치 않은 주목으로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동 하나하나가 어려워지게 되고 실제로 내가 당장 잡을 수 있음에도 잡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를 정말 많이 봐요. 뭘 그냥 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걸 잡기 위한 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자유의 시간에 반드시 공격의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